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정구빈입니다. 오늘 뵙게 돼서 영광이고요. 정말 뵙기 힘든 분들을 여기서 다 뵙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입니다. 저 이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전문가분들 앞에서 이게 톡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번 이제 CS하고 MWC에서 진행되는 사항들 한번 우리가 좀 보고요. 자율주행과 V2X의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지금 상황이 과연 V2X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지금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이거 VTX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딜레마 존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란불이 있습니다. 노란불이 깜빡하는데 차가 갈까 말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가끔 가다가 급정거를 한 다음에 뒤로 백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이 V2X의 도움을 받아서 실내 주행이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S 책 하나 광고하고 갑니다. 지금 이제 전자공학부에 있고요. 지금 현대오토에버하고 유별록 사회이사를 맡고 있고요. 원래는 SK텔레콤의 이제 휴대폰 쪽에 근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어떤 이 V2X가 보면 융합 산업이거든요. 통신이라고 하는 부분과 자동차와 도로를 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관련해서 이제 그 여러 업체들 말을 좀 듣고 있고요. 자문을 여기저기 하고 있는데 저는 틀린 말을 하면 자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장점은 이제 그 주위의 분들에게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 부분 전달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적혀 있는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이고요. 매번 자료 조사하느라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하고 이제 학생들 사진을 넣어서 영업을 하는 뭐 이런 게 좀 있고요. 이제 자율주행이 위기인가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올 초만 해도 지금 구글에서 이제 웨이모에서 구글 해고의 웨이모 대량 해고도 같이 좀 진행이 됐고요. 애플 자율주행차 연기 여러 상황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GM 크루즈가 하루 500만 달러 손실을 해서 50억 달러의 자금을 소모했다는 게 작년에 이제 기사가 있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한 4조에서 5조 정도 쓰면 이걸 더 버야 되는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율주행이 그러면 위기인가 기회인가에서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완전 자율주행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동차사의 현실적인 자율주행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 3 상용화 발표가 됐고요. 이제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율주행 프로세서와 라이다가 이제 들어옵니다. 올 연말부터 들어오고요. 그럼 이제 이게 어디로 가냐면 고속도로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곧 얼마 안 남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전기차의 발전에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있었던 것처럼 자율주행에서도 이제 자율주행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안정화가 되게 되고요. 자율주행 프로세서와 라이다와 소프트웨어가 지금 안정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대략적으로 언제쯤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냐면 2025년에 2027년 정도면 안정화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에서 셀프 드라이빙, 인포테인먼트, 차량 제어 정도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제 셀프 드라이빙과 컨트롤 나눠서 하나로 가서 두 개의 메인 이슈를 가고 있고요. 자동차사가 보통 3개 정도의 ECU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요 2025년에서 2027년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지금까지는 자율주행의 발전이 천천히 갔는데 그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027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도심 자율주행 붙여서 자율주행에 엄청나게 속도가 붙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도로와 도심의 모델링을 어떻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상 세계를 어떻게 꾸미고, V2X도 간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에티포스 행사니까 V2X를 많이 강조를 해야 되죠. 그리고 저기 광고 하나 더. 여기 이제 작년에 저 니아에서 저기 자율주행 2035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 리포트를 하나 쓴 게 있는데 뭐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뭐가 오냐면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이 안정화되고 도심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가 본격화된다 이런 부분이고, 나중에 혹시 또 불러주시면 가서 긴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면 도심 자율주행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곧 올 거라는 거고요. 고속도로에 도심으로 들어오는데 이 문제가 달라요. 문제가 다른 게 도심의 정밀지도 구축해야 되고요. 도심 모델링 가상화해야 되고요. 도심 정보 수집 시스템, 그 디지털 트윈에서 움직임 예측과 주행 판단 이런 부분들 다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V2X가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좀 될 거고요. 작년 이제 테슬라 AI대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게 영상이 아니네요. 영상 이제 보면 뭐냐면 이제 나오는 게 가상 환경에서
사람이 하듯이 예측을 한번 해 봅니다. 저 차가 지나갈까 안 지나가 저 차가 지나갈 때까지 내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옆에 보이는 건 뭐냐면 보행자가 내가 갈 때까지 지나갈 것인가. 사람도 비슷한 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럼 그 생각해 보는 게 머릿속에 가상세계처럼 가상세계를 가고요. 이때 필요한 게 어떤 세부적인 인포메이션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커넥티드카 주요 트렌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데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작년에 어떤 사태가 벌어졌냐면 아반치 사태라는 게 벌어졌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태냐면 이제 이제 노키아와 뭐 벤츠의 뭐 소송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특허 플랫폼인데 4G 통신에 대해서 특허료를 대당 $15를 요구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1년에 500만 대를 판다 그러면 1,00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자동차사가 받아서 밑에 업체들이나 티어 1, 티어 2 내리면 밑에는 다 파산할 정도의 큰 금액이에요. 매년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신차 거의 뭐 8천만 대 하는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주요 자동차 소송에서 패배했고요. 현대차도 이걸 수용을 했고요. 작년 9월 이후에 $20로 올렸습니다. 이게 사이드 이펙트가 지금 일어나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통신에 퀄컴 프로를 썼다고 해서 이걸 안 내는 게 아니라 퀄컴 프로를 써도 내야 돼요. 그 아반치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4G에다가 5G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른 프로그램입니다. 마른 프로그램인데 엄청난 액수를 또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사 입장에서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에 퀄컴의 프로세서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자동차사 입장에서 LTE-V2X는 못 써요. 앞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국가 정책적으로 뭘 쓰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LTE-V2X와 5G NR-V2X면 로열티를 2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입장에서 5G NR-V2X를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커넥티브 서비스 개발 이슈는 조금 있다가 MWC 하면서 좀 보고요. 인프라 동향 보면 지금 현재 상용화된 게 이제 유럽에서 ITS G5가 확대되면서 DSRC 차량 출시가 확대가 되고 있고요. 이제 뭐 LG에서도 뭐 8만에서 10만에서 모듈 좀 팔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나중엔 뭘 가냐면 DSRC하고 5G NR-V2X하고 그다음 이동통신망을 연계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부품사가 지금 차량 인프라 확산을 올해 CES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약간 이제 CS, MW 숨어 있는 얘기가 있는데 뭐 표준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CS에서 보면 이제 전용 프로세서하고 자율주행이 진화가 된다 이런 부분이요. 프로세서 상용화되는 부분들, 엔비디아의 오린 프로세서, 루미나, 아이리스, 라이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나왔던 부분이고 프로세서가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거기에 이제 라이다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옵시스 같은 경우 현대차도 투자한 업체인데 옵시스 같은 경우 뭐냐면 라이다 4개를 $150씩 $600에 내년부터 상하이 자동차를 통해 상용화를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이제 그 센서의 상용화가 빨리 들어온다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혁신상 받은 부분이 있고 빨리 보시죠. 그리고 요거는 빨리 보면 안 되겠네요, 그죠? 에티포스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5G NR-V2X 모뎀을 전시해서 기사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요 부품사가 지금 뭘 발표하냐면 ITS G5 기반 V2X 인프라 확장을 발표해요. 요거는 뭘 좀 보셔야 되냐면 라이다 확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라이다를 양산하는데 그 라이다가 차량에 못 들어가면은 손실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대신 뭐냐면 인프라에 같이 깔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프라에다가 라이다를 통해서 교통량 측정에 같이 가겠다는 얘기고 요게 이제 CES에서 나왔던 하나의 이슈가 좀 되고요. 그다음에 도심 모델링,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뮬레이터 확산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WC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커넥티드카 간단하지 않아? 근데 간단하지가 않다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5G가 기존에 릴리즈 15에서 이제 SA로 먼저 그러니까 NSA로 non-standard로 갔는데 이게 SA로 진화를 하면 뭐가 되냐면 이제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일정 밴드위스를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어디랑 연결되냐면 스마트카 서비스랑 연결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API를 표준화를 해서 지금 이제 보쉬 같은 경우 뭐라 하냐면 도이치텔레콤을 통하면 미국 통신망에서도 테스트가 되는 효과를 같이 가져가는 거죠. 이게 이제 이번에 MWC 23에서 5G로 수익을 내자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얘기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VTX 이제 MWC 23에 나온 거 보면 DSRC 이제 ITS G5 상용화 잘 가고 있고요. 일본, 호주 부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자동차가 센 나라와 IT가 센 나라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요. CVTX가 지금 이제 중국이 준비 중이고 미국 노력 중인데 상용화사는 아직 없어요. 중국의 GT에서 이제 발표한 걸 잠깐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칩이 이제 15칩입니다. 15칩인데
중국의 얘기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GT 엔지니어 얘기는 R14 V2X가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2기종 간의 통신이 안 되는 문제, 딜레이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R15로 지금 GT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15는 괜찮다. 이런 거 우리나라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전시회에 이제 있었던 부분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G V2X가 이제 퀄컴하고 오토톡스가 조금 더 속도를 높여서 빨리 가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VTX 기반 서비스도 이제 발표가 된 게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VTX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에티포스랑 같이 하는 과제 하나 좀 있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 딜레마 존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신호등이 바뀔 때까지 얼마가 남았는가 이런 거 하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VTX를 요건 이제 그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도심 주행을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그리고 바뀐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현대차의 이제 그 논문이에요. 뭐가 있냐면 그 인간이 운전할 때와 VTX 시그널을 받아서 신호등을 예측하고 자율주행을 할 때 얼만큼 에너지가 세이빙 되는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이제 그 에너지 40%라는 건 뭐냐면 이제 회생제동 효율이 인간이 운전할 때보다 40%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현대차가 뭐라고 있냐면 요까지를 이제 요걸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마치고 요걸 갖다가 이제 올해 한국하고 미국하에서 테스트를 할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같이 과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회생제동이 가져오는 효율이 한 10에서 20% 정도 잡고요. 뭐 맥시멈 뭐 테슬라 보고서만 30%도 나오는데 10에서 30% 잡으면 이제 그 에너지 세이빙이 한 4에서 12% 정도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VTX를 꼭 연구해야 되는 이런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지금 자율주행이 위기인가? 예, 자율주행이 자동차사 중심으로 현실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플랫폼이 안정화되면 폭발적으로 성장이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이 도심으로 들어올 때 VTX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세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5G NR VTX, DSRC, 릴리즈 15 세 개가 있는데 5G NR VTX 진화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반치 사태에 따라서 자동차사가 머뭇거리는 부분도 같이 좀 봐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에티포스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자율주행과 5G NR VTX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에게는 에티포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